코 수술하면은 무조건 재수를 해야 된다. 코는 재수술 기본이 3번이다. 사실 뭐 그렇진 않고요. 재수술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어떤 뭔가 불만족이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고 싶은 것이잖아요. 저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인간이다 보니까 신이 만들어 놓은 작품을 저희가 지금 에이스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노력도 해야 되고 성의가 있어야 됩니다. 해결하는 방법이라든지 해결해야 되는 시기, 제가 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코 재수술의 흔한 원인 중 하나가 모형물의 위치 이동, 코끝 모양의 변형, 코코가 좀 남아있다, 코끝 떨어짐, 염증, 모양 불만족, 구축, 기침, 휘어짐, 비대침. 좀 심각한 걸 수 있어요. 생겨서는 안 되는 부작용 중에 탑1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염증이나 염증과 같은 이런 부작용으로 인해서 구축을 어떤 부작용이든 코에서는 결국 마지막 종착점은 구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구축이 생기면 재수술도 어려워지게 되는 거거든요. 환자분들한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요. 첫 번째 수술하고 망하고, 두 번째 수술하고 또 망하고, 세 번째 수술하고 망해서 저한테 네 번째 왔어요. 그러면 마지막 수술한 거 되돌리고, 그 전에 수술한 거 또 되돌리고, 제일 처음에 수술한 거 되돌려서 4년, 5년 전에 아무것도 수술하지 않은 상태까지 까발거 놓고 깨끗하게 한 상태에서 재수술을 해야지 이제 끝이 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재수술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염증이나 구축 이런 거는 사실 빈도수로는 굉장히 적지만 결국 이제 재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고요. 보통 수술 중이나 아니면 수술 후에 생기는 세균 감염 때문에 일어나고요. 우선은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염증 예방이 제일 중요한데 처음 한두 달 정도 각 수술하는 병원마다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 수술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요인들, 뭐 금연이나 금주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수술적인 요인이라면 얼마나 깨끗하게 무균적으로 수술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고, 확률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염증과 같은 부작용을 미리 막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라도 염증의 증상들이 좀 있을 때는 빨리 병원에 가셔서 수술하는 선생님 만나 뵙고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바로바로 받으신다 그러면은 모양적인 변형 없이 충분히 나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웃고 말하고 이게 코를 계속 누르는 힘이라서 코끝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코끝 모양 변형. 코끝 떨어짐, 코끝의 변화, 코 수술했는데 떨어지는 거죠. 코끝은 연골로 수술하는 거기 때문에 연골이 일부 흡수가 되거나 밑으로 가라앉는 현상 때문에 처짐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큰 문제는 아니지만 처음에는 모양이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코끝이 점차 떨어져서 약간 길게 보인다거나 충분한 높이를 보여주지 못할 때 본인 비중격이나 이제 연골 자체가 선천적으로 약하고 힘이 없는 상태에서 코끝을 많이 높여버렸을 때 떨어지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 가운데 이 코 기둥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기둥을 잘 만들어야 되고, 이게 눌리는 힘이랑 기둥이 버티는 힘이 잘 버텨야 된다. 어떤 재료로 어떻게 튼튼하게 세웠냐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끝 모양이 떨어지는 경우도 튼튼한 연골을 써야 되고, 귀연골만 쓴 경우는 비중격 연골을 써서 다시 높이면 되고, 최선을 다해서 해주면 대부분은 만족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상담을 하다 보면 사람들마다 특성이 굉장히 다른데 수술 방법 혹은 환자의 피부의 특성, 두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가능한 것도 있고 가능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수술을 하기 전에 미리 충분히 인지를 하고 수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작용이라고 보기도 좀 어렵지만 환자들한테는 꽤나 큰 불편감이라든지 실망감 이런 것들을 안겨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매번 상담하는 가장 흔한 원인, 모양 불만족입니다. 환자분들의 주관적인 불만족, 모양의 불만족, 모양 불만족. 모양 불만족이에요. 그게 제일 크죠. 당장 치료를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에서 재수술을 받으러 오는 경우는 드물고요. 첫 번째는 그냥 모양 불만족이죠. 너무 높거나 또는 너무 낮아서 이거 너무 뾰족해요? 이거 너무 뭉툭해요? 뭐 라인 자체를 좀 바꾸고 싶다거나 아니면 너무 넓은 거를 좁히고 싶다거나 아니면 너무 좁아서 그걸 좀 둥글둥글하게 좀 부드럽게 만들고 싶다거나 다양한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화려한 코를 원해요 이런 분들도 본인이 얘기한 코과 제가 얘기한 화려한 코와 같이 온 친구나 어머니가 얘기한 화려한 코가 다르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의사 표현을 잘 해주셔야겠네요. 그렇죠. 이제 의사 표현을 잘 해주셔야 되고, 저는 디자인할 때 원하시는 코 사진과 실은 코 사진을 좀 많이 가져오시라고 설명드립니다. 보통 사진을 갖고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인간이다 보니까 신이 만들어 놓은 작품을 저희가 지금 에이스하는 상황이잖아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못 만들어요. 그렇지만 왜 사진을 갖고 오냐고 하냐면 이 환자분이
이 정도의 느낌이나 이 정도의 높이나 이 정도의 라인을 원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가져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진을 통해서건 혹은 이제 대화를 통해서건 서로가 커뮤니케이션 잘 돼야 사전에 충분히 상의하고 원장님과의 충분한 상담을 하셔야 되고요. 본인의 한계를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을 해서 적절한 타협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는 뭐 재수술 기본이 3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사실 뭐 그렇진 않고요. 잘 이제 환자랑 상의해서 그 포인트만 교정하면 모양이 변하거나 큰 고생 없이 아주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환자가 원하는 게 되는 경우도 있고 도대체 불가능한 건데 이상한 사진을 갖고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장님들은 이 정도의 결과가 나올 거라는 기대치에 부답하는 그런 설명을 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나오는 저는 화려하고 높고 반버섯 느낌을 가고 싶은데 꼭 자기 연골만 쓰고 보형물 안 넣고 싶어요 하는 목표는 현실적으로 이루기도 힘들 뿐더러 다른 데서는 다 안 됐는데 여기서만 된다고 하는 거 그거는 저는 조금은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그런 걸 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